치아 오식증, 쉽게 말해서 충치라고 하는데요. 충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기검진이나 아니면 이제 예방조치, 그리고 치아 오식증이 초기일 경우에는 간단한 수복만으로도 더 큰 충치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초기 오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방석윤입니다. 치아 오식증이란 우리가 당분을 섭취할 때 입안에 있는 뮤탄수균 같은 우식 유발균이 이것을 이제 영양원으로 삼아서 활용을 하고 그 부산물로서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 인해서 치아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치아 오식증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치아 오식증이 많이 진행돼서 치아의 안쪽에 있는 신경 쪽으로 많이 진행하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이 감염되게 되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가 흔들리게 된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 되는 자발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치아 오식증은 크게 치아의 씹는 면에 생기는 소화열구 오식증, 그리고 평평한 면에 생기는 평활면 오식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화열구 오식증은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홈 부위에서 생기게 되고, 이 홈 부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삼각형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활면 오식증은 말 그대로 치아의 평평한 면에 생기는데, 주로 첫 시작면이 더 넓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역삼각형 형태를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치아들이 붙어 있는 인전면 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충치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치아, 치태, 그 다음에 식이습관, 그 다음에 시간 같은 이제 4대 인자를 말합니다. 우리 치태에 이제 붙어 있는 우식 유발균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음식물이 끈적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음식물을 섭취하느냐,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가, 입안에 이제 있는 침 성분이 얼마나 끈적한가, 얼마나 많이 분비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치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식 발생 위험도는 친구들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 되겠죠. 초기 오식증은 충치가 작을 때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의 난이도도 높지 않고 치료할 때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복 치료를 함으로써 그 홈을 통해서 충치가 더 깊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도 검은 선이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치아에 구멍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죠. 충치가 클 거라고 크게 예상되지 않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시겠지만 충치도 정말 많이 진행돼서 신경까지 진행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뿌리 주변에 치조골이, 염증이 생겨서 뿌리 주변에 치조골이 녹아있는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더 심하게 진행된다면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발치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 친구는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현재로는 잘 치유가 되었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기검진이 미리미리 잘 되었다면 저렇게까지 크게 진행되기 전에 정말 간단한 수복치료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안은 어둡고 좀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치아에 구멍이 생기는 정도의 큰 충치가 아닌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집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는 치과의 내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최근에는 QLF라는 정량광 형광장치 같은 진단기기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치가 의심스럽다면 치과에 내원해서 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통증이 생기거나 눈으로 보이는 구멍이 생길 정도쯤이라면 이미 충치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그때는 빨리 즉시 치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들이든 어른들이든 실제로 우식을 진행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식이 덜 생기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방 방법은 당분 섭취 횟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식사를 제외한 간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 2회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에 오래 이제 머물고 있게 된다면 충치가 더 생길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끈적끈적한 음식, 조금 치아에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간식 종류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 빨리 물로 헹궈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간식을 꼭 먹게 된다면 자일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간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는 구석구석 양치를 잘 해서 빨리 기계적으로 지트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소 가글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주기적인 검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유치와 영구치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영구치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한 영구치가 입안으로 올라온 지 1, 2년 만에 의외로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미성숙 영구치란 입안에 올라온 지, 맹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뿌리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영구치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에 영구치가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영구치가 올라올 때 100% 단단해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치는 맹출할 때 조금 덜 단단한 채로 올라와서 2, 3년 동안 타액 등의 무기질 성분이 침착되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런 2, 3년 동안은 치아가 아직 덜 단단하다는 거겠죠. 충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구치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만 6세 정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만 6세 정도의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기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양치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시기가 되겠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영구치의 홈 자체는 더 복잡하고 깊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올라오게 되니까 청소하기가 더 까다롭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영구치가 올라올 때 처음부터 이에 씹는 면이 전체가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면부터 서서히 잇몸을 뒤로 밀어내면서 올라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잇몸이 완전히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그 몇 개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이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정말 잘 끼게 되겠죠. 청소하기도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치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치는 더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더더욱 검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큰 어금니가 올라오는 게 발견되고부터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숙 영구치는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모양을 띠고 있고, 그리고 치음판이라는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 양치가 힘들다는 점, 그런데 아직 청소는 잘 하기 힘든 나이에 맹출한다는 점, 그리고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눈에도 잘 띄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이제 맹출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무렵부터는 꼭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충치가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소아치과 전문의 황석윤이었습니다.